근처를 돌며 빗덩어리를 몇 개 더 줍고 다녔더니 어느샌가 엘리베이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사스럽게도 2대나. 같은 곳을 몇 번을 지나간 것 같았는데 왜 이제서야 발견한 걸까? 마치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한 대는 금방이라도 문이 부서질 것처럼 녹이 슬어 있고 바닥 쪽에 검붉은 솥자국이 찍혀 있었다. 다른 한 대는 비교적 새 것이었지만 그 때문에 주변 풍경과는 지나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말인데 네, 네가 타고 온 게 어느 쪽이었는지 기억해? 낡은 쪽이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고르라니까 혼란스럽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묘하게 붉었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다. 작동이 되는지부터 의심스러웠지만 현아씨가 버튼을 누르자 거슬리는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약간 네, 이거 초반이에요. 병원 복도보다 조금 더 차가운 공기가 바닥을 가득 메워가는 듯하다. 이걸 타면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잘못하지만 않으면. 낮게 깔린 현아씨의 목소리. 아, 무섭게 왜 그러세요? 정말로 확실해? 이 엘리베이터야? 장난치는 말투가 아닌데 잘못 고르면 진짜 큰일 나나 보다. 몇 번이고 기억을 재확인한다. 길거리를 헤매다 병원까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던 기억이 있다. 최신식 병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묘하게 낡은 엘리베이터를. 이 정도까지 낡았었나? 하는 의심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런 당장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엘리베이터를 왜 탔대? 그러게 내가 미쳤지 그냥.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다소 억지스럽게 웃는 현아씨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했더니 옷자락을 붙잡혔다. 현아씨? 돌아봤더니 현아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머리카락이 가려져 보이지 눈은 보이지 않... 뭐야? 가려져 보이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이 뭔 말이야?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뭐야? 응? 어째 뿌리칠 수 없는 그런 필사적인 분위기. 그런 상태가 한참 이어지는가 싶더니 아 진짜 뭐야 이거. 나 진짜 나 순간 당황스러워가지고 뭐지? 현아씨가 시익하고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까 전과 어떤 차이도 없어 보이는 미소다. 현아씨? 저기 너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겠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제가 가면 큰일이라도 나나요? 그건 아니야. 그냥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가 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 돌아가면... 무심코 다시 주머니에 폰을 붙잡았다. 폰이 울리는 일은 없었다. 전부 차단했고 전원도 꺼놨다. 그런데도 돌아가면 뒷수습해야 하잖아. 안 그래? 예? 현아씨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옆으로 돌아 물러났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너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뭔가 크게 잘못한 일 있지 않았어? 현아씨의 눈이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 오해하지 마. 범죄자로 의심하는 건 아니니까. 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 뒷감당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야. 전부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겠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현아 씨가 내 얼굴 옆에 벽을 쳤다. 나보다 훨씬 키가 작은 현아 씨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다. 그리고 현아 씨는 오늘 헤어졌지? 사귀던 사람이랑.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쳤잖아? 그런 말을 했다. 누가 헤어지는 걸로 죄책감까지 가집니까? 너 네. 제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으로 보여요? 응. 네. 죄책감 같은 거 없습니다. 애초에 헤어지자고 한 건 걔고.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연애 주도권을 빼앗으려 드는 애는 비교적 크네. 넌 싸우기 싫어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줬을 거고. 그냥 한순간이었다. 오늘은 또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지 헤어지자는 말부터 꺼내던 그 사람. 평소라면 싹싹 빌고 사과할 한마디, 매일매일 수십 번은 더 들었던 더 한마디다. 오직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만을 위한 하루의 시작을 알린 그 한마디가 그래, 헤어져. 칼로 뚝 하고 끊어버린 것처럼 내 등을 떠밀었다. 그러니까 반은 네가 잘못했어. 연애 관계는 밀고 당기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억지 부리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저 이해해주기만 하면 버릇 나빠져. 현아 씨의 목소리는 어쩐지 화가 난 것 같았다. 뭔가 쌓인 게 있다는 듯이. 왜 내가 혼나야 하는 거지? 목숨 구해주신 건 감사한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의 연애사에 왜 참견이십니까? 처음이라. 이쪽에서 보면 그렇겠지? 애초에 말입니다. 저에 대해서 뭘 그리 잘 아신다고 그렇게 어? 잠깐만. 응? 대체 왜 알고 계세요? 뭘? 제가 오늘 헤어졌다고. 아... 아차차... 현아 씨가 낭패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 설마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자세한 사정까지. 야... 일단 진정해. 역시 아유 갑자기 귀신이 왜 나와 갑자기. 아씨 역시 진짜로 귀신. 아니라니까? 귀신은 좀 아니지 씨. 미치겠다 이 캐릭터. 가까이 오지마.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양팔을 들어 올리고 턱을 당겨 고개를 숙였다. 지금 네가 뭘 생각하든 그게 아니야. 귀신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아니 너 딱 봐도 방금 헤어진 것처럼 하고 있잖아. 애인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소개팅 갖다 까일 수도 있지. 현아 씨가 한 손으로 뒷목을 잡으며 다른 손으로 날 손가락질했다. 폰에 커플 사진 달린 남자가 슬픈 표정으로 방황하고 있으면 그게 헤어진 게 아니면 뭐야? 진짜로. 아, 이 캐릭터 연기하기 어렵네. 난 폰에 매달려 있던 사진을 떼어내서 던져버렸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다. 폰에 사진을 달고 다닐 정도로 애인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서 한참을 헤매는데 의도적으로 폰을 껐어. 연락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무심코 몇 번이나 폰을 들여다보려다 말았잖아? 연락에 즉시 대답해야만 하던 게 습관이 된 거지. 애인한테 잡혀 살던 사람이 방금 헤어졌다 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아니 그럼 왜 병원을 왔겠습니까? 멘탈 깨져서 거리를 방황하다 아무데나 들어온 거 아니야? 너무 팩트를 너무 팩트로 쳐맞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새 다가온 현아 씨가 내 주머니에 손을 쓱 집어넣었다. 뒤로 크게 물러났다. 이 병원은
1층에서 먼저 접수를 한 뒤에 안내받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넌 접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네? 병문안이라든가. 입원실은 옆 건물이야, 여기가 아니라.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VIP 입원실은 다르지만 하면서 현아 씨가 팔짱을 꼈다. 그럼 제가 도망치고 싶어 했다는 건 아까 문 너머에 있던 그거. 헤어진 애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만나기 싫은 사람일 테니까. 그건 그런 귀신이었나? 씩 웃는 현아 씨. 그 웃음은 어쩐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설마 생각을 잊나? 머릿속으로 내가 내 생각을 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는 생각을 해봤다. 응? 아닌가 보다. 하지만 이대로 말려들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런 추측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다른 추측도 얼마든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헤어졌다기보단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큰 병원이니까 시스템을 잘 모르고 헤맸을지도 모르고 오래전에 헤어진 커플 사진을 그냥 귀찮아서 계속 달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상황을 알아낸 거지? 순서가 반대인 건 아닐까? 근거를 통해 추측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서 그럴듯한 근거를 붙인 게 아닐까? 마치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알아낼 방법은? 내가 여기 와서 뭘 했지? 그 핏덩어리? 혹시 그게... 현아 씨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잠시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꼬면서 생각하던 현아 씨는 다시 내게 가까이 다가서더니 말을 할 때 중요한 건 그 말의 내용이 아니야. 네? 다시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목적이지. 안 그래? 맞죠? 저기 말 돌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상대방을 당황시키면 탁 하고 현아 씨가 내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뭐야? 매끈한 철벽에 등이 닿았다. 녹자국이 없는 깨끗한 내부와 버튼들이. 반대쪽 엘리베이터잖아. 어느 틈에 이쪽으로 끌려온 거야? 그리고 손 쓸 새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현아 씨? 깜짝 놀라 열린 버튼을 연타했지만 문은 멈추지 않았다. 뭡니까? 지금 뭘 하신? 여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자 누구도 자각하지 못하는 망각의 저편. 도망치고 싶어서 들어왔겠지만 여긴 낙원이 아니야. 큰일 났네. 내 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현아 씨.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닫혀버렸다. 잘 가. 네. 이렇게 직접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이곳은 대체 뭐야?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씨. 어떤 버튼을 눌러도 양팔로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붙잡아도 닫히는 문을 멈추지 않았다. 내 힘으로도 안 되다니. 이 엘리베이터는 안전장치도 없나? 현아씨! 잠깐만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현아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버렸다. 엘리베이터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한다. 공간체로 사방이 진동하는 기분이다. 대체 왜 이러세요? 이거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맞습니까? 뭔가 이 캐릭터 왜 이렇게 불쌍하냐? 뭐라도 대답 좀 해봐 좀. 나도 그렇게 대답 좀 해줘 제발. 씨. 하지만
아 답답하다 이 캐릭터 진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내 쪽을 돌아본 현아 씨는 더 시간 끌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거야. 너무나도 슬프게 웃고 있었다. 아니 근데 이 캐릭터가 얘가 뭔가 찐따끼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대체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무엇 하나 이해되지 않는 와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잠시 완전히 캄캄해지는가 싶더니 붉은 전등이 들어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흔들렸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사방이 고요했다. 그리고 뭔가가 내 손을 붙잡았다. 어린아이 손바닥 같은 자그마한 것이 내 손등을 쓰다듬는 감각. 하지만 거기 사람의 손 같은 건 없었고, 새빨간 비옷, 가려진 작은 얼굴이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다. 빨간 천으로부터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한 손을 뻗어 내 손을 붙잡고 있다. 작은 여자아이? 희미한 전등 속에서 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런 왜 뭐만 하면 욕을 하려 하냐. 아이는 빨간 비옷만 있었다. 손은 희미한 연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런데도 붙잡는 느낌은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진다.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지금 내게 무슨 짓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희미한 손은 여전히 내 손등에 얹어져 있다. 그리고 소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빨간 비옷이 흘러내린다. 이제 조금만 더 들면 얼굴이 보일 것이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어쩐지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소녀가 녹아내렸다. 왜 슬라임이 나오냐 갑자기? 진짜 이거는 좀 땡 하는 어째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다시 한번 열린 그 문 너머에는 사람이 가득한 병원 복도가 있었다. 5층이라고 쓰여있다. 현아씨도 녹아내린 소녀도 날 붙잡고 있던 작은 손도 사라지고 없었다. 난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아직도 촉감이 남은 듯한 손등을 감싸쥐었다. 그야 알지. 얼마나 바른 일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널 가지려 들면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병원 엘리베이터에 4층 버튼은 없었다. 3층 다음에 바로 5층이었다. 옛날 건물에는 불길하다고 4층을 생략해버린곤 했다던데 병원은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던가? 몇 번이나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왕복하고 계단으로 3층과 5층 사이를 돌아다녀 보기도 했지만 내가 헤매고 다녔던 그 층은 찾아낼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락 내리락 한 다음에야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전혀 낡지 않았고 내가 본 두 가지 문들 중 어느 쪽과도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그 부서진 건물 풍경을 찍었던 게 생각나 폰 앨범을 뒤져봤지만 마치 손으로 가리고 찍은 것 같은 새까만 화면만 잔뜩 찍혀 있었다. 영문을 모르겠네. 내가 꿈이라도 꿨나?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물리면 헛것도 보고 거짓 기억도 생긴다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몰랐단 말인가? 아무리 내가 꾼 꿈이라지만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내가 대학병원에 숨겨진 비밀 실험장에서 괴물들한테 쫓기다가 카이던 누나가 날 구해주고 연애 상담을 해줬는데 이게 무슨 정신나간 소리야. 진짜 정신나간 소리다. 힘든 사랑이 끝나자마자 더 멋진 사람과 만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리가. 다음에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을까?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 풍경을 봤더니 어째 아직도 하늘이 밝았다.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다 이건가? 다시 켠 지 얼마나 되었다고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었다. 받았더니 헤어진 그 사람이었다. 메신저고 전화고 전부 다 차단했더니 친구 전화를 건 모양이다. 내용은 별것 없었다. 미쳤냐? 정신 나갔냐? 너 이러면 우리 진짜 끝이다. 엥? 헤어졌다며. 나 너무 상처받았다. 반성이라. 헤어지기 싫으면 지금 당장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려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애들 정신 나갔네. 야 이거 뭐야 이게. 야 무슨 각광을 뭐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길고 알아듣기 힘들게 돌려 말하는 그런 내용. 사귀는 내내 몇백 번이고 들었던 그 말투. 근데 그건 헤어지기 전에나 통하는 화법이다. 뭔 소리야.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행복해라.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고. 끊고 그 번호마저도 차단했다. 바로 어제까지 그렇게나 매달렸던 사람인데 정말 아무래도 상관없게 느껴졌다. 마치 하루 사이에 뭔가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언젠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오늘이었을 뿐이겠지. 그것보단 아까 봤던 환각이 훨씬 더 신경 쓰인다. 그냥 집에 가서 다 잊고 운동하고 자자. 폰을 그냥 주머니 깊숙이 넣어버렸다. 퍽이나 즐거운 인생이구나.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가 괜히 아름다웠다. 잘 모르는 풍경이 아는 풍경으로 변해가는 광경이 신비로웠다. 아, 고개만 들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괜히 마음 쓰면서 고개 숙이고 살았을까? 헛것을 본 것도 현아 씨라는 사람의 꿈을 꾼 것도 전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모든 것을 망상으로 단정 지으며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더니 아까 그 대학병원의 꼭대기층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묘하게 색이 탁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퀘스트 진행합시다. 안 하면 또 모르니까. 이것도 미니게임인가? 자, 퀘스트 헤어진 남자 기억의 파편 수집 2개. 아 이거 눌러야 되지? 맞다. 봅시다. 이것도 근데 이거 아까 그 뭐지? 첫 번째 미니게임 할 때 막 숨는 기능 같은 거 있던데 이거 뭐 갑툭튀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나?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도록 하고. 뭐야. 크리처는 캐릭터를 추적하며 일정량의 피해를 입힙니다. 크리처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소멸 조건을 가졌으며 일부 크리처는 퀘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캐릭터를 추격하기도 합니다. 아 뭐가 나오긴 나오네. 확인. 잠깐만 타임. 불길한 느낌이 난다. 잠깐만 타임. 아 이건 아니지. 잠깐만 씨. 아 놀래래. 바로 뒤에 있는 건 좀 아니지. 뭐냐 이건? 좀비까지 있네? 야 잠깐만 타임. 일단은 기억의 조각을 먹고 맵 곳곳에는 기억의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퀘스트에 필요한 만큼 기억의 파편을 모으세요. 네. 잠깐만 뭐야? 엥? 잠깐만. 하나만 더 모으면 되는데. 그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 타임. 아 나 이런 미니게임 나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왜 얘 여기 있니? 엥? 쟤 왜 어디 가냐? 자, 하나 더 모았습니다. 조각이 반짝인다. 퀘스트 완료. 거의 에피소드 하나당 거의 25분? 30분?
내용이 그 정도 되나 보네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응급 환자를 옮기는 듯한 구급차의 사이렌. 비릿한 공기가 느껴진다. 땀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떴다. 아까 그 방이다. 붉은 비상구 전등만이 켜져 있는 새까만 방. 주변에는 재질을 알기 힘든 붉은색 벽면이 펼쳐져 있고 앞뒤로 마주보듯이 두 개의 문이 붙어 있었다. 사각 사각 사각. 나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꾸물꾸물 일어나 몸을 추스르고 정신을 차린다. 사각 이거 안 읽을게요. 그리고 내가 일어선 자리에서 몇 발짝 앞에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앉아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작다. 어린애인가?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아이의 몸을 비추고 있었다. 비옷을 입고 있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한 손만을 움직여 바닥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끊임없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무심코 한 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 아이의 동작이 멈추더니 여전히 흔들림 없는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만이 어쩐지 꿈틀거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거기엔 얼굴이 없었다. 아이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새까만 그림자만이 채워져 있었다. 얼굴도 없이 낙서라면 어떡하니? 내가 다그치자 잊어버렸어. 착 가라앉은 소녀의 목소리. 아이가 감정없이 대답했다. 잊어버렸다니. 얼굴이라는 건 까먹으면 삭제되는 거였나? 소녀는 이제 옆쪽 벽에 다가가서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체 뭘 저렇게 그리고 있는 걸까? 가까이 가서 관찰해보니 그림이 아니라 글씨를 쓰고 있다. 줄줄 흘러내려 알아보기 힘들지만 분명히 규칙성이 있었다. 희미한 전등 옆에서 한참 동안 해독하려 애쓴 끝에 간신히 엄마 문 열어줘 라는 문장을 해석해낼 수 있었다. 나가고 싶니? 소녀에게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소녀. 없는 얼굴로 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두 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가리켰다. 녹슨 자물쇠와 안쪽에서 나가려고 긁어댄 흔적이 보인다. 저쪽이 출구인 건가? 대체 누가 이런 애를 가둬놓은 거야? 설마 얼굴이 없다는 이유로? 비켜봐. 나는 뒤로 약간 물러나서 낡아 빠진 문짝을 걷어찼다.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 듯한 감각과 함께 떨어져 나간 문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자, 열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지만 부서진 문짝 너머의 공간이 안개라도 낀 것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봤더니 마치 물살이라도 흐르는 것 같은 저항이 있다.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어쩐지 나는 지나갈 수 있어도 저 소녀는 못 지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시무룩해진 얼굴 없는 소녀. 나는 어떻게 하면 너도 지나갈 수 있니? 도와줄 거야? 응. 왜? 내가 너보다 나이 먹었으니까. 눈도 없는데 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없이 바닥 한쪽을 가리키는 소녀. 작게 반짝이는 빛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 있다. 주변이 보이는 건 조명이 아니라 저것들 때문인가? 주워줘. 왜 부려먹니? 도와준다며. 내가 못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뜻이야. 그 정도는 내가 주어야지. 내가 주울 수 있는 건
비 오는 세상에 있는 것뿐이야. 여기 있는 건 못 지워. 뭐? 내가 대묻자 뿔뿔뿔 걸어가더니 빗덩어리를 잡으려는 듯한 허공을 움키는 소녀. 하지만 빗덩어리는 마치 거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허공만 휘저어진다. 얼굴이 없으면 저것도 만질 수 없는 건가? 아, 미안. 내가 손을 뻗자 얌전히 잡히는 빗덩어리. 유리 같기도 하고 돌 같기도 한 촉감이다. 흥, 까치발을 들고 없는 얼굴을 내미는 소녀. 흥, 뭔데? 먹여줘. 얼굴이 없어서 입을 벌린지도 몰랐다. 대충 이쯤이 입이다 싶은 위치에 빗덩어리를 들이밀어봤다. 스며드는 것처럼 검은 허공으로 사라져가는 빨간빛. 얼핏 소녀의 얼굴이 보일 것 같았다. 직접 만질 순 없지만 누가 떠먹여주면 삼킬 수 있나 보네. 땅에 떨어져 있던 걸 먹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으면 너도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니? 흥, 오빠야가 옮겨주면. 와봐. 흥, 양팔을 내밀고 다가오는 소녀. 가볍게 안아들고 막힌 것 같던 새하얀 공간에 비집고 들어갔다. 강한 역풍이라도 불어올 것 같은 저항이 온몸을 밀어냈다. 그냥 무시하고 힘으로 걸어나갔다. 아픈 것처럼 몸을 떨면서 내 품에 고개를 묻는 소녀. 그렇게 소녀를 감싸고서 앞으로 쑥 나갔더니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친 것처럼 모든 저항이 사라졌다. 자, 넘어와. 다고 말하기 무섭게 소녀는 내 품을 박차고 뛰어가 버렸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빨간색 우비를 흩날리며 사라지는 소녀. 얼굴도 없는 게 은혜도 모르는군. 요즘 애들이 그렇지. 뒤로 돌아보니 방금 내가 빠져나온 방의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다. 막혀있던 안개막 같은 건 사라진 건가? 소녀가 해놓은 수많은 낙서들은 마치 피로 쓰기라도 한 것처럼 검붉은 색이었다.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려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빠져나온 것 반대편의 철문을 뭔가가 후려치기 시작했다. 마치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냥 둬도 괜찮나? 도망친 소녀를 붙잡아서 물어보기로 했다. 기괴하게 비틀린 복도를 걷는다. 마치 진흙처럼 바닥에 몸이 빠져들어가는 기분이다. 아니, 잠깐. 복도가 비틀린 게 아니다. 내 다리가 녹아내려 바닥에 퍼져나가고 있다. 마치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사방이 어두운 것도 늦은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내 눈이 녹아내렸기 때문인가? 그런 날도 있지. 뭔데 도대체 이거? 걷는다기보단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소녀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마치 소녀의 신발에서 물이라도 흘러나온 것처럼 발자국은 선명하게 이어져 있다. 아! 그렇게 한참을 헤매고 다닌 끝에 간신히 소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얼굴이 없는 빨간 비옷의 소녀. 라고 알 수는 있었지만 소녀 역시 나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려 있었다. 그리고 그놈이 보였다. 어? 사람 키만한 크기의 검은 그림자.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비틀려 있는 복도였지만 거기서도 그 그림자는 이질적이었다. 애초에 그림자가 입체적으로 서 있는 시점에서 기묘하게 짝이 없다. 앞뒤 구분은 힘들지만 아무래도 나의 등지고서 소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저 그림자를 지나쳐갔다는 건가? 상황 파악을 위해 잠시 관찰하려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림자가 길쭉한 물건을 집어들었다. 색감에서 보이지 않지만 마치 쇠파이프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놈은 그 쇠파이프를 얼굴 없는 소녀에게 야!
휘두르기 직전에 내가 달려들었다. 등 뒤에서 그림자를 붙잡아 테이크다운을 걸었다. 그저 얼굴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치려고 해? 차별주의자 같으니. 한순간에 100마운트를 잡는 데 성공했다. 내 몸이 평소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인다. 마치 뼈가 없는 것 같아. 그림자가 뭐라고 소리치며 발악했다. 힘은 나랑 비슷한 정도의 모양이지만 피지컬이 같다면 등 뒤에서 선빵친 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발악하는 그림자의 전신을 올감해가며 소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치게 했다. 알고 보니 나 아니야 이거? 소용없는 반항을 계속하며 마구 몸부림치는 그림자.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긴 어디야? 나 알고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까 첫 번째 슬라임 공격당할 때 막 싸웠잖아요. 내가 지금 슬라임이고 이게 원래 나고 막 그런 약간 과거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뭔가 그런 거 같은데? 내 몸은 원래 이랬던가? 애가 얼굴이 없는 것은 그렇게 쉽게 넘길 사안인가? 이게 왜냐면 내가 아까 되게 관절이 없는 것처럼 유연하다고 했잖아. 아까 그 슬라임도 그랬잖아.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왜 이 모든 상황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치 꿈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기분이다. 그리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크게 흩날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맞네. 날카롭고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몸이 이불 위에서 들썩인 것 같은 기분과 함께 간신히 눈을 떴다. 아직도 서늘한 감각이 남아있는 왼쪽 가슴에 상처가 없음을 확인하고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꿈속에서 본 기괴하게 비틀린 세계가 깨어나고 나서야 섬뜩하게 느껴졌다. 꾸고 있을 땐 그게 참 당연한 풍경처럼 생각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꿈속에서의 내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왜 이런 꿈을 꾼 걸까? 바로 어제 기괴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가? 이미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꿈이 다 그렇지. 아무리 악몽이라도 순식간에 잊혀진다. 발음 되게 꼬이네. 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한다. 아주 느긋하게 자버렸지만 다행히 지금은 종강하고 일주일. 개설학기는 인터넷 강의만 신청해 두었다. 당분간은 좀 게을러도 괜찮겠지. 근데 운동 많이 하나 보네? 이거 뭐야 이거? 어쨌거나 꿈속의 그 기괴한 풍경과는 달리 현실은 평화롭다. 꺼져있던 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며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던 와중,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잔뜩 와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헤어진 그 사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충 전부 차단했다. 다시 침대 위로 엎어졌다. 기지개를 쭉 켰다. 한 손을 들어 목 뒤와 이마를 만져봤다. 차갑고 건조하다. 그 사람의 짜증 한마디에 식은땀까지 흘리던 게 어제 낮이었는데,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까지 감정의 동요가 없어지나? 신선한 체험이다. 나갈까? 그냥 귀찮았다. 흔히 말하는 이별의 아픔은 개뿔도 없다. 완전히 지나가버린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겠지. 전부 잊을 수 있게 몰두할 만한 일이로 찾아보자. 그 사람이 싫어해서 그만뒀던 체육관이라든가, 다른 친구나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읽음 표시로 바꾸거나 적당히 대꾸해가면서 샤워하고 옷 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어제 입었던 재킷을 다시 걸치고선 전신 거울로 핏을 점검하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재킷의 등허리 부근에는 누군가가 걷어찬 것 같은 그런 발자국이 나 있었다.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증상으로 병원을 들락거린 지인에게서 환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인다는 망상에 불과하다거나 꿈이라도 꾼 감각이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환각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그게 정말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도 한다고 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심한 시점에서 환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고퀄리티 환각이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은 존재한다. 환각은 옷에 발자국을 남길 수 없다. 대학병원 엘리베이터를 5번째 타고 내린 나는 재킷에 남은 발자국을 폰으로 촬영해서 몇 번이고 확인했다. 주변 사람을 붙잡고 혹시 이 자국이 보이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결론은 이 발자국은 절대로 내 환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흙도 물도 아닌 뭔가 시꺼먼 액체 같은 게 묻은 상태로 걷어찬 것 같은 그 발자국.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한다는 건 그게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마치 멸망한 것 같았던 풍경. 습격해오는 기괴한 물체들. 문 뒤에서 날 노려보던 거대한 얼굴과 칼을 들고 있던 현아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정론과 눈앞에 증거가 있다는 현실이 끊임없이 부딪힌다.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어쩐지 심장이 두근거린다. 무서운 일을 겪었으니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공포보다 이걸 규명해보고 싶다는 모험심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아니,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못 읽었는데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이 미스터리는 정말 딱 좋은 사건이었다. 6번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지만 여전히 4층 버튼은 보이지 않았다. 슬슬 수상하게 보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역시 그냥 들어갈 순 없나? 조건이 뭐지? 또 이별이라도 하고 와야 하나? 종소리. 매 시간 정각을 알리는 소리다. 치는 숫자를 보아하니 어제랑 비슷한 시간대인 모양. 혹시나 해서 종소리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봤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럴듯해 보였는데 대체 조건이 뭐지? 다시 1층으로 돌아와 가득 찬 인파와 함께 줄을 서면서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어제는 분명히 처음부터 낡아 보이는 엘리베이터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신식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봐야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애초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제는 분명히 혼자서 탔는데 그럼 혼자서 타는 게 조건? 내 앞에 서있던 할머니 뒤로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다. 4층이고 뭐고 몰려든 인파 때문에 버튼을 누를 틈도 없이 구석까지 밀려나 버렸다. 이번 판도 꽝이겠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지? 역시 전부 다 꿈이었나? 나는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무슨 검진이라도 있나? 죄다 한 층에서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노인의 등이 아니었다. 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이 났네요. 자, 다음 에피소드 현아의 세계 2.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검은 물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사람들과 비슷한 위치에 마치 줄이라도 선 것처럼 주르륵 늘어서서 꾸물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피와 내장이 섞인 것 같은 검붉은 액체가 점성을 띠고 바닥에 뚝뚝 흘러내린다. 내가 미쳤지 진짜. 어쩌자고 여길 다시 오려고 한 걸까? 갑자기 왜 들어와진 거지? 조건이 대체 뭐길래? 종소리. 정각에서 약간 지나간 시간. 그러니까 어제랑 거의 같은 시간. 아니 잠깐만. 그럼 설마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루에 한 번? 쿨타임 24시간이 또 뭐야 이건 또. 영문을 모르겠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게 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없어졌지? 나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 검은 것들이 또 단체로 움직인다. 나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놈들에게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한 걸음 이동하고 정지. 다시 한 걸음 이동. 어느샌가 내 등 뒤로도 상당한 숫자가 주르륵 늘어서게 되었다. 새하얗게 변했던 머릿속을 차갑게 가라앉힌다. 어제와 달리 검은 것들이 당장 덤벼들진 않는다. 공격 의사가 없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꾸르륵 하고 내장이 흘러내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물체들이 다시 이동했다. 한 칸씩 한꺼번에 줄을 서서 이동하는 것처럼. 뒤에 있던 놈이 왜 가지 않느냐는 듯 내 등을 밀어붙였다. 순수히 앞으로 한 칸 이동하자 뒤쪽의 물체들도 모조리 한 칸씩 이동했다. 틀림없어. 이놈들 내가 사람인가 눈치 못 챘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눈이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의 도착음 같은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려 퍼진다. 차례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 조용히 이놈들에게 섞여서 같이 이동하고 있으면 걸리지 않겠지. 이놈들과 같은 존재인 척하다가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놈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까치발을 들고 줄의 맨 앞을 들여다봤다. 맨 앞에 서 있던 놈이 어두운 복도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냉정함을 유지해라. 이놈들 중 하나인 척하는 거야. 들키지 않았다. 괜찮아. 도대체 몇 초, 몇 분, 몇 시간을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걸까?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으면 바다나 보러 갈걸. 내가 왜 사서 고생을. 어느샌가 줄은 상당히 앞으로 전진해 한 마리씩 사라져가는 저편의 복도가 보일 정도가 되었다. 다시 검은 것 한 마리가 복도를 따라 미끄러져 가고 눈에 붉은 손자국이 찍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쾅 하고 문이 닫히더니 닫힌 문 아래로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섞인 살색의 뭔가가 구불구불 흘러나왔다. 두꺼운 라면. 두꺼운 라면 뭐야? 아니 마치 뇌를 으깨버린 것 같은 그런 물체. 아까 그 검은 것의 안에 저런 게 있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찌그러뜨린 건가? 씹은 건가? 방금 그 검은 게 무슨 짓을 당한 거야? 거슬리는 쇳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다. 줄 전체가 이동한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속절없이 한 걸음 이동한다. 입을 막고 있는 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진다. 안 돼. 이 줄에 서 있으면 안 돼. 입에서 손을 떼고 심호흡을 한 뒤 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옆으로 한 걸음. 엥? 내디딘 순간
줄 서 있던 모든 물체가 내 쪽으로 돌아보았다. 난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의 줄로 복귀했다. 이대로 가만히 서 있어도 끝장. 이놈들과 내가 타라던 걸 인식당하는 순간 끝장. 정해진 줄에서 벗어나려 들면 모두가 주목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엥? 이게 맞는 거야? 전부 다 죽여버린다. 아니 죽일 수는 있고? 아 그래 몰라. 사방에 줄 서 있는 검은 놈들의 눈치를 살폈다. 나를 경계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직도 내가 사람인 걸 모르는 모양이다.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봤다. 쇠파이프. 길쭉한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었지만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녹이 심하게 쓸었다. 나는 그걸 확 구부려 부러뜨렸다. 부러진 단면이 나름대로 날카롭다. 좋아, 이걸 박아 넣으면 아무리 이놈들이라고도 고통을 느끼겠지. 죽진 않더라도 몸에 뭔가 박혀있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일 리 없다. 그 놈을 방패로 삼아 빠져나가면...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을 하던 중 진작에 떠올려 했던 큰 불안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그냥 내가 미친 거면? 여긴 그냥 병원이고 내 머리가 획가닥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면? 운전 중에 갑자기 길거리 사람들이 좀비로 보여 모조리 치워버리다가 붙잡힌 사람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거 아닐까? 아까 내 바로 앞에 서 있던 건 노인이었다. 애초에 이곳은 병원, 환자가 가득.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다간 참사가 벌어진다. 좋아, 미쳐버릴 것 같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행동하자. 가만히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왔을 때 저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복도 저편으로 달리는 거야. 우두득. 다시 검은 물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고 그 틈으로 붉은 게 흘러나왔다. 앞으로 5마리 정도. 이놈들이 전부 들어가고 나면 내 차례가 온다. 이놈들 중 하나인 척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방향을 틀어 복도 저편으로 내달려 버리자. 줄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으로 정체를 들켜버린다면 이놈들의 시스템이 우승왕축할 수밖에 없어. 우두득. 아직 기다려. 우두득. 그리고 이제 내 앞에는 검은 것들이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살짝 뒤로 돌아보았지만 다른 놈들은 반응이 없다. 아직까진 속여넘기고 있다. 심장이 미친듯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흐른다. 마침내 눈앞에는 문이 있었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뭔가 붉은 것이 보인다. 이게 도대체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위험한 충동을 간신히 무시하고서 문을 지나쳤다. 금이 간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걷는다. 복도 저편에는 모퉁이를 돌면 달려도 될 만한 교차로가 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울을 통해 내 뒤쪽을 바라본다. 줄 서 있는 검은 것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다른 검은 것 하나가 문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냥 지나쳐도 문제가 없다? 괜찮은 건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모퉁이를 돌 수 있다. 숨어있다가 놈들이 다 빠진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 문이 무엇이건 저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모양이고 내가 그냥 지나쳐간 것도 저 검은 것들을 어그로로 끌지 않은 모양이다. 좋아, 해냈어.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뭐지? 그 순간이었다. 사람? 순간적으로 눈앞의 광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다.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는 교복과 대충 걸친 후드 재킷, 그리고 여기저기 돌돌 감은 붕대. 너무나도 평범한 복장에 충분히 병원에 있을 법한 모습이었지만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거울. 복도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거울. 그 학생은 나와 같은 공간이 아닌 거울 속에서 날 보고 있었다. 안녕, 오빠. 내가 순간적으로 멈칫하자 학생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혼자 어디 가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등 뒤에서 괴성이 들려온다. 야 이거 너무하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얌전하게 줄 서 있던 검은 것들이 흉악한 모양으로 변해서는 파도치듯이 이쪽으로 물려든다. 야 너 이 색! 앞뒤 가리지 않고 거울을 걷어찼지만 정신나간 여학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 어디로 튀었어? 아니 일단 도망쳐야지. 나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애써 수습하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린다. 뒤돌아보지마. 절대로 보지마. 뒤에서 뭔가 거대한 게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려가는 내 등으로 액체 같은 게 날아와 묻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상상도 하기 싫어. 몇 차례 모퉁이로 돌았다. 괜찮아. 아마 이곳의 구조는 현실의 병원이랑 비슷할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계단만 내려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네요. 있네. 있다. 유리로 된 커다란 정문.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병원보단 낫겠지.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출구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 질주한 나는 오빠, 우리 또 보내요? 너 잘 만났다. 아까 걔를 발견했다. 유리문 저편에서 까치발을 들고 한 손으로 들어 올려 위쪽에 뭔가를. 설마. 야! 왜요, 오빠? 잠그지 마! 부탁하면서 반말? 세요. 싫은데? 진짜 너무하네. 야 이 개!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새끼 잠궈놨어 지금. 야 이거 열어. 열라고. 야! 문 너머에서 학생이 이쪽을 보고 웃었다. 명백하게 실실거리며 비웃고 있다. 이러지 마. 열어. 나 그런 거 열 줄 모르는데요. 근데 어떻게 잠갔냐? 뭐 이 새끼야? 너 어디 학교야? 나 알아? 대체 왜 이러는 건데? 급한 마음에 문을 몇 번 걷어찼지만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지 금도 가지 않았다. 야 무슨 야 병원 무슨 유리가 강화 유리야. 뒤로 돌아봤다. 복도에서 계단에서 저편의 책상 뒤에서 모든 통로에서 새까만 검은 것들이 가득 차서 이쪽으로 꾸물거리며 다가오고 있다. 도망칠 곳이 없다. 검은 것들이 사방을 메우며 내 쪽으로 접근해왔다. 무작정 문을 부수려고 설치다가는 저것들에게 등뒤를 공격당하겠는데? 아 죄송해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죽겠지만 어떻게든 문 너머에서 쪼개고 있는 학생도 말려들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근처 바닥을 슬쩍 살폈다. 유리를 깰 만한 건 단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일단 도약거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나? 어? 싸우게요? 오빠가? 학생의 어그로를 무시한 채 두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자세를 잡았다. 턱을 당기고 숨을 고르고 스텝을 밟으며 유리문을 등지고 한 걸음 정도 간격을 뒀다.
이러면 적어도 등 뒤에서는 공격받지 않겠지.